안녕하세요. 12시 중 스타터 박상정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도 그랬습니다. 주말에 그리스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서 지난 월요일 29일에도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크게 밀려나면서 출발을 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회복했잖아요. 오늘 우리 증시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리스 국민투표와 관련된 폭풍이 몰아치면서 현재는 약간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서서히 만회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가 배웠던 학습 효과 오늘 장에서 반영이 될까요? 그리고 또 이런 그리스 폭풍 속에서도 안전지대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장은 이 안전지대, 안전한 디딤돌만 하나 둘씩 밟으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즉시 스타파 출발해보시죠.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태풍이 서서히 좀 북상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이제 빗방울 떨어지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태풍 오기 전에 지난 주말이 또 많은 분들이 여름을 즐기시기 상당히 좀 좋았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 전국의 해수욕장이 대부분 개장을 했죠. 이 해수욕장에 상당한 인파가 좀 몰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진을 보면서 또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유독 지난 주말에 제주도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관련된 사진을 또 하나둘씩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면서 대리 만족도 되면서 배도 좀 아프면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주말을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저는 좀 잘 쉬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주말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에너지 충전 잘하고 기분 좋게 시장을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김새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스 쪽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투표용지 한 장씩 나눠드렸잖아요. 그리스 국민투표 미리 해보자. 저희 증시타파 시청자분들은 다 2번 찬성에 대부분 표를 던져주셨는데 웬걸요?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이슈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대부분 얘기를 할 때 찬성 쪽 아닐까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마무리 봉합 국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웬걸요? 이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영향권 내에 오늘 우리 증시 놓여 있습니다. 종목들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전화 진단 신청은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요. 방송 전후에도 언제든지 전화기 열려 있는데요. 2128-3388번 포트 전반에 대한 진단 해드리는 번호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또 토마토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목소리 남겨주시면요. 이 시간에 제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정보 공유하면서 뭐 점심 메뉴도 좋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좋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좀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좀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선은 그에 앞서서 또 잠시 후 스튜디오 모실 포트 셰프님 그리고 종목 진단해 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문정식 운용형님 오늘 포트 요리사로 나섭니다. 그리고 전화 진단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장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훈 과장 이렇게 세 분이 또 맛있게 종목들 또 포트 요리해 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수화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게시판에 오늘 종목이 좀 올라오네요. 종목이 좀 많습니다. 별아별아님 해운대도 복잡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해수욕장 해운대에도 사람이 정말 많이 몰렸나 봐요. 보성문덕님도 함께 주고 계신데요. 정호의 데이트님께서도 글을 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주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그리스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들으실 테니까 저희는 조금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바로 국내 2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이 활짝 열립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데요. 아마 개장 전에 8시 구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 오늘자 기준으로 보니까요. 한 23개 증권사 이 영업이익 평균치 낸 거거든요. 컨센서스가 7조 1,373억 원.
그러니까 영업이익 7조 약간 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2분기 장사 잘했을 것 같으세요? 2분기 성적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진단해서 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갤럭시가 생각보다 잘 팔렸을 것 같아요. 혹은 많이 안 팔렸을 것 같아요. 혹은 반도체 관련해서 이번에도 다시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도의 멘트면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지, 그렇다면은 또 삼성전자 외에도 어떤 종목이 있을지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의 활짝 열린 생각들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얘기들 나누는 동안에 글을 좀 올려주실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진단 먼저 첫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요, 전화기가 불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신데 3548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텍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현재는 27,000원 지나갑니다. 한 2% 정도 상승, 시장 대비로 잘 버티네요. 제약 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우리에게 그다지 익숙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18,000원에 비중 10%로 사주셨는데 한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하이텍팜,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볼게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원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진단 해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초량주 클럽의 부자원 나왔습니다. 네, 하이텍팜 지금 수익권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장 자체가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특히 이제 그리스 문제로 시끄러운데, 요 종목은 사실은 우리나라 주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지분이 한 45%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이제 거래량이 4, 50만 주 거래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큰 수익을 나서 올리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동사는 이제 52주 신고가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술적인 문제가 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물론 좋습니다.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큰 문제도 없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수익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자리라고 본다면 이 하이텍 같은 종목 요즘 장에서는 아주 최고로 알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이텍팜 계속해서 또 좋은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요. 지금 양시장을 합해서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이 현재 한 1,400개 정도 1,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종목이 많이 하락해서 그런가 제가 막 목이 메이네요. 네, 지금 한 1,400개 종목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유독 좀 종목 진단 신청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3457번님께서요. 한글과 컴퓨터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번 골라볼게요. 두 번째로 올려주셨는데요. 비중이 15%, 19,400원에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하신 것 같고요. 최근의 분위기는 괜찮아요. 또 오늘 시장 대비로도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짚어주세요, 부자원 전문가님. 자, 기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종목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연간 매출액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꾸준하게 650억이나 800억대 이 사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지금 나 있습니다. 2013년도만 하더라도 한 2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2014년 작년 말이죠. 275억대 수익을 냈는데 마진이 36% 정도 되니까 대단히 수익을 많이 내는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글과 컴퓨터 자체가 지금 가격은 19,000원대입니다. 바닥권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력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적으로서는 아주 문제가 없다. 부채 비율 15%에 유보율 1200%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구조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자리는 바닥을 2중, 3중 바닥으로 해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목표가를 저쪽 201선 위에까지 좀 보고 있는데요.
한 22,000원대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1 매직 국면입니다.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는 22,000원 제시합니다. 네, 이렇게 좀 종목 진단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하이텍팜 그리고 한글과학 컴퓨터 이렇게 두 종목을 짚어봤고요. 게시판에 좀 잠깐 들여다볼게요. 삼성 오늘의 토론 주제죠. 이 삼성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 주가 흐름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좀 기대보다는 약간 좀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칠봉이님께서 앞서서 좀 글을 올려주셨는데 주변에 갤럭시 6 쓰시는 분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제 주변은 아예 없지는 않고요. 한 엣지 두어 분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갤럭시가 사실은 저는 모양만 봤을 때는 6인지 5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또 뒤집어 봐야지 뒷면 보면 알 수 있어서 게다가 요즘엔 다 케이스 씌워놔서 그렇게 갤럭시 6가 많다라거나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과 관련해서 이 미래중년 고나님께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삼성과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이 삼성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나 오늘 좀 하락 종목이 많아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 얘기 나눠보고 또 포트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일찍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제 수요일인데 네.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리스 뉴스 보시고 어떠셨어요? 주말에는 뭐 거의 안 나왔고 오늘 저녁이죠. 이제 새벽에 나왔는데 아침에 저도 일어나자마자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좀 황당한 그쵸? 예, 결과가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월가에서도 사실 분석이 전반적으로 좀 찬성이 우위였는데 역시나 그리스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장 영향은 좀 있고 오늘은 삼성그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내일 실적 나오는데 좀 시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그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역대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동향 자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2분기 중반 정도에 거의 8조 원대까지 갔었던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주 말대가 약 7조 1,440억 정도인데 오늘 보니까 또 7조 1,300억대로 좀 내려왔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로 일단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실적 관련돼서로만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한 뭐 10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수 관련된 어떤 흐름으로 일단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종목적으로 일단은 실적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 같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7조도 약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맞아요. 이런 컨센서스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8조 영업이익 전망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대체로 내려잡아서 지금 8조가 하나도 없고요. 6조 원대 예상한 증권사도 두 곳이나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운영위원님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한 게요. 이렇게 항상 눈높이가 낮았을 때 보면은 막상 이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더라도 뭐 악재의 해소라든지 뭐 불확실성의 해소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대를 해보긴 좀 힘들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일단 개별 종목적인 면에서 일단은 볼 때 또 2분기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오더라도 3분기라든가 혹은 2015년 혹은 2016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치들이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다면 일단은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트렌드가 결정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 방향대로 갈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2분기 실적들이 속속 나올 텐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좀 포커스가 옮겨질까요? 아니면은 좀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근데 일단 2분기 실적치는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가 2분기 말 정도서부터 해가지고는 메르스 영향이라든가 혹은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시켜놨던 부분이 너무 높이 상향시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컨센서스들의 추이를 보면은 또 지속적으로 약간 우하향되는 그런 트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일단은 눈높이를 어느 정도 좀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별로 실적 발표하는 걸 보고서 일단은 3분기라든가 올 2015년 실적 가이던스의 변화를 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은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게시판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혁신을 잃어버렸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해 주실 거예요. 응답하라 칠봉이님께서도 뭐 새로운 부분들이 좀 부각돼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 쪽이라든지 이렇게 또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사물인터넷 혹은 또 바이오 쪽이 혁신의 하나의 단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내일 개장하기 전에 또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신청을 받아놨어요. 요 부분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포트 재료들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주식 비중 90%인데요. 테스 17,000원에 30% 비중이고요. BC월드 제약 4만 원에 30%, 보성파워텍 3,200원에 30%입니다. 현재 세 종목을 골고루 30%씩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BC월드 제약이 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나머지 두 종목은 약간의 좀 손실을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포트폴리오를 맛있게 요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문정식 운영위원님, 네네. 오늘 포트는 좀 어때 보이세요? 일단은 처음에는 받았을 때는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려를 했습니다만 매수 가격이라든가 비중 같은 경우를 보고 회사를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 및 중소형주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좀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취향을 살린 영양식단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약간 좀 긍정과 부정이 좀 공존해 있는 그런 한 줄 평을 주신 것 같은데 종목 들어가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종목 테스입니다. 우선 식탁에 좀 놔주시죠. 테스는 어디에 놔야 될까요? 일단 탕수육이요? 탕수육에다 왜요? 좀 놔두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기가 약간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좀 편중돼 있어서 그렇지 이 기업에 대한 뭐 기술력이라든가 향후 전망치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일단은 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PCVD라는 어떤 장비 매출의 비중이 약 80% 정도로 높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향후에 뭐 3D 랜드라든가 미세화 공정 관련돼 가지고 이 장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은 아주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무 구조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수주가 하반기 내지는 2016년도 상반기에 일단은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만 하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런데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요즘에 보면은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정도 굉장히 강한 랠리를 펼쳤잖아요. 뭐 네네. 시향 공장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는데 반면에 이 고점 찍고 나서 5월달, 6월달 그리고 최근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위에 대비,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추세가 왜 깨져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대부분이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증권회사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글을 쓸거나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나타낼 때는 이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항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주가 나왔을 때 그 정도 가격까지 적정 가치를 일단은 산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리포트들이 이제 마구 좀 쏟아지고 나서 그 시점이 삼성전자 이제 평택 공장 첫 삽을 뜰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첫 삽을 뜬 거와 장비 수주를 받는 시점이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장비에 대한 수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약간 이제 액수축에 대한 우려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데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포함이 되고 이 PECVD라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 테스라는 업체하고요. 원익 IPS 이 두 개의 업체만이 지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공장도 있지만, 뭐 중국의 시안 공장이 있고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14 라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3D 낸드 쪽으로 증설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언제 수주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일단은 판단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 종목이 한 5% 정도는 하락합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조금 낮춰놓은 상태인데 이미 지금 지지되는 부분에서 좀 지지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매기가 일단은 붙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밑으로 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아예 없애라라는 의미보다는요, 밑에서 다시 잡을 기회가 되니까 지금 추세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일단 지지를 받지 못하면 차트상으로는 거의 뭐 14,000원대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테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눈으로 좀 확인되는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최근에 약간의 좀 밀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스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좀 수익 내고 있는 효자 종목 보겠습니다. BC 월드 제약. 역시 제약주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현재 한 10% 정도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BC 월드 제약은 뭐 DDS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국내 대형 제약사와 CMO 사업이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DDS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약물이 체내에 전달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고 일단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알약으로 먹거나 뭐 가류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알약 형태로 의약품을 패치제로 전환시키거나 혹은 약물이 체내에 방출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가지고 뭐 하루에 3번 복용해야 되는 약을 하루에 2번 복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루에 1번 정도 복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약물이 체내에 스며드는 정도를 이거에 대한 특허를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 거래처 같은 경우가 LG생명과학이나 CJ헬스케어, 동아소시홀딩스, 일양약품, 일동제약 등 우리나라 유수의 제약사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가지고 전체적인 제약 시장에서 일단은 성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뭐 식단에서 보면은 글쎄요, 이게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양장피로 일단은 좀 놓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종목이고 메뉴인 것 같은데요. BC 월드제약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종목과 관련된 이슈들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추세도 한번 봐주세요. 바로 전거래일에 신고가 쓴 거죠? 네, 지금 추세가 제약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좋아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손을 대는 부분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이 BC월드 제약이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포트 진단에서.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된다면 BC월드 제약이 지금 시총이 약 3천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PER 지표로 되게 되면 50배 내지는 거의 40배. 그러니까 올해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50배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를 보더라도 이게 퍼 같은 경우가 다운되는 면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비싼 부분에 속해 있고요. 이제 PBR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4.4배 정도로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일양약품이라든가 뭐 메디포스트라든가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랠리를 좀 보이는 중앙에 뭐가 있냐면 R&D라고 일단 그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매기가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는 약간 좀 다른 제약사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 말에 일단은 상장을 해가지고요.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유율 같은 경우라든가 현금 비중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높아서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일단은 좀 기반이 되는 업체이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세대로라면은 목표가는 5만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 자체적으로만 밸류에이션을 한다거나 목표 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제약 분위기와 동반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단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지금 추세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을 만약에 종가상으로 허투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신다면 아마 5일선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제약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꾸준히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 보겠습니다. 최근에 거의 얘기가 잘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한 3,200원 정도에 사셨는데 현재 한 10%, 한 8%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식탁에 좀 놔주시죠. 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우리나라의 이제 업력이 상당 부분 오래됐어요. 약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종목이 약간 뭐 득보잡 이런 종목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어떤 한 줄기를 일단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짜장면 정도에다가 놓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자극적이거나 혹은 이런 입맛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질리지 않게 우리가 꾸준히 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장면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보성파 어때?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전력회사다라는 설명이신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세요. 네,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송전 탑 비중이 약 50% 정도로 상당 부분 맞고요. 기타 뭐 송배전이라든가 아니면 ESS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된 시스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연초에 일단은 좀 대폭적으로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인 반기호 씨가 이 기업의 부회장으로 일단은 재직 중이라는 그런 어떤 정치성 테마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고 그 정치 테마 관련된 그 이슈 이전의 주가까지는 뭐 가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혹은 이제 이 전 분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일단은 한전에 관련된 수주라든가 혹은 이 기업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미얀마라든가 필리핀 혹은 방글라데시아 같은 해외 시장까지도 일단은 확장되는 모습들은 긍정적인 쪽으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개별 종목을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왜 영양식단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전체적으로 BC월드 제약이라는 뭐 이러한 개별 종목 지금 잘 가고 있는 30%에 있지만 제가 볼 때 보성 파워텍이나 혹은 테스 같은 업종으로 일단은 매수가 들어가셨다는 부분 그리고 이 산 매수 호가 자리가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거든요. 뭐 물론 오늘 시장이 막 3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포트를 짜시는 부분이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생각하시고서 포트를 좀 구성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이라든가 내일 정도 이 지금 그리스
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단계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뭐 걱정되는 그런 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 포트라고 일단은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거든요. 네, 보성 파워텍 크게 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좀 차트를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6월 한 달 동안에 거의 움직임이 사실은 좀 크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그렇지만 아래쪽으로도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보통 PE가 안 되면 PBR로 접근을 하고 PBR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EV 에비타로 일단은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적자를 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일단은 선택을 할 때는 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 정치적 테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주가의 흐름입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혹은 한전에 우리나라 이제 전력 산업에 대해서 한전에 뭐 투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밑으로 확 빠진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개연성이 더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볼 때 한 4,000원 정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만 손절가가 2,850원을 만약에 허태해서 내려갈 경우에는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약간의 시장에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매수는 좀 잘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현금 비중도 한 10% 있고요. 어느 정도 좀 포트를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조금 더 맛있게 이 포트를 요리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일부러 이거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좀 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BC월드 제약이라든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가격이 확대가 되면 분명히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혹은 테스라든가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손절 가격을 허투할 경우에 또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트를 제가 제시한 전략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는 포트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문정식 운영님이 진단해 주신 것 가운데서 가장 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포트를 싹 갈아엎어서 새롭게 밥상을 좀 차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꾸준히 가져가 봐도 좋을 만한 식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테스인데요. 최근에는 다소 좀 흔들거림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튼튼한 종목이다라는 평가였습니다. 투자 의견 보유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주 BC월드 제약입니다. 지금 게시판에도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야기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문정식 운용력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보유 의견에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3,000원인데요. 이 5일 이동평균선 깨지 않는다면은 추세 따라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성 파워텍.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튼튼한 종목이라는 분석이고요. 투자 의견 마찬가지로 보유, 목표가 4,000원, 손절 라인 2,850원입니다. 수정 레시피 나갑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좀 가져가 보자. 조금 더 보유해도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가격 전략 앞서서 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손절가를 터치하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장중에 움직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트 진단을 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포트폴리오 신청해주신 분의 종목들은 오늘 약세장에서도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다소 좀 아쉬운 점이 현재 시장이 저점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밀리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내 고향 보성문덕님께서는 고민되는 장이네요. 지수가 이렇게 좀 밀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별아별아님께서도 지수가 더 내려가네요. 이제 그만하자 그리스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의 걱정이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종근당 올려주셔서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종근당 이 종목도 오늘장의 안전지대거든요. 분위기 좋죠. 지금 한 6% 정도 오르고 있고요. 106,0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10만 원을 다시 넘어서네요.
3265번님께서 전화 주셨고요. 9,000원의 비중을 80%로 담아주셨습니다. 지금 좀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비중이 커서 다소 좀 일희일비 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부터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대기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종근당은 시장 분위기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종근당 지금 뭐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에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제약 바이오주 테마에서도 뭐 가장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고, 실적과 그런 뭐 연구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모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높아진 주가에도 좀 오른 주가에 좀 정당성을 뭐 좀 붙일 만한 그 바이오 제약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월, 8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지금 실적 대비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아무리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더라도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0만 6천 원인데 지금 최근에 다른 뭐 대부분의 증권사의 보고서들도 목표가를 11만 원 정도로 좀 올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오늘 뭐 장중에 고가가 11만 1,500원을 쓰기도 했었는데 다소 여기서부터는 좀 쉬어갈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80%의 그런 많은 비중은 글쎄 한 11만 원 그 가격대에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종근당이. 근데 2분기 실적은 일단 좀 좋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른 아주 호실적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뭐 8월 이후에 좀 잘 갈 수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실적 대비 좀 높아진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가격은 한 11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좀 보유하시면 좋겠고요. 계속 보유하시면서 가실 때 글쎄요 종가 부근으로 이제 오늘 시가 부근이죠. 한 9만 7천 원대 라인이 될 텐데요. 요 가격을 훼손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뭐 상승 추세는 좀 쉬면서 좀 조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부근을 훼손하게 된다면 역시 좀 익절 수준으로 좀 비중을 또 축소하시면서 좀 재상승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가 97,200원이니까요. 이 부분 오늘 장에서 좀 훼손 여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로 제시가 됐네요. 종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 지금 쭉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밀려나는데 그래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진단 신청 들어온 종목 중에는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갑니다. 대오AL 현재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9781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900원에 사셨고 비중이 절반 담으셨어요. 50%입니다.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1,900원에 사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여유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요맘때쯤 사셨어요. 수익권에 놓여있는 종목입니다. 대오AL도 살펴볼게요. 황정훈 과장님. 예, 대오AL 알루미늄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알루미늄의 그런 매출 비중이 뭐 거의 대부분이고요. 시장의 점유율이 한 3, 4위권 정도 되는데 1, 2위 업체가 거의 과점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 알루미늄이 이제 철도 부분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주방용품에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철도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현대로템이 주 고객사이다 보니까 현대로템과 그런 철도 관련 테마 뉴스에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경원선 뭐 복원 작업해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뉴스로도 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남북 관련 뉴스에 따라서도 좀 움직이는 약간의 좀 테마성 종목입니다. 실적은 좀 미미했고 지금 2,500원 가까이 지금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실적은 뭐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격은 실적 대비 좀 비싼 가격 측면이 있거든요. 또 그런 철도 관련 테마를 갖고 있지만 실제 철도 관련 그런 매출 비중과 점유율 측면은 상당히 좀 작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뭐 장기 투자하실 만큼 또 지금 비중이 50%나 되시는데 50%만큼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제 보유 관점 1,900원대 잡으셨기 때문에 수익 잘 내고 계시고 좋은 상태인데 보유하시되 어제 고가 부근이 2,700원 부근 이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겠고요. 이 이상 가는 것은 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2,7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종가로 잡으시고 익절가 라인은 6월 29일의 종가 부근 한 2,400원, 2,400원을 훼손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 내고 있는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해지시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종목들 다 매도를 하고 인버스를 사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낙폭을 키우고 있긴 한데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랬다가 바로 다음 날에 급반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들려오는 얘기 보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쪽에서도 좀 정상회의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치프라스 쪽에서도 새롭게 또 이런 부분들 협상을 다시 재개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물론 좀 일찍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기대를 걸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는 잘 지키셔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또 두 종목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건강 상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월요일 심심타파 지금부터 출발해보죠. 아이고, 지금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빠지니까 지금 그리스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금수 버드리님께서 그리스가 우리나라 보태준 것도 없고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뭔가 짱돌만 던지는 것 같아서 속이 좀 상하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벼라보련님께서도 그리스 이제 듣기도 싫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문화유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포카리스에트 광고 본 산토리니 뭔가 로망이 있잖아요. 산토리니 한번 가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니까 뭔가 별로 이 감정이 별로 좋지가 못하죠. 뭔가 신의 자식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워낙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좀 부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또 그 후회들은 왜 이런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끼리니까 또 이런 얘기들 마음껏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드린다고 했는데 우리의 손을 보면은 건강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이 손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 손톱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시죠. 사진 공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6개의 손가락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쭉 보시니까 아래쪽에 있는 지금 바로 여기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 보시면은 지금 정상 손톱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 이 손톱이 가장 봤을 때 건강 이상 신호가 없는 손톱인데 그 밖에도 손톱을 통해서도 내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쪽에 있는 이 흰색 혹은 푸른색을 띠는 손톱부터 좀 살펴볼게요. 손톱을 쫙 보시면은요, 저는 네일을 안 받았거든요. 이 매니큐어 바르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 젤 네일 요즘 많이 하시는데 이 젤 네일을 할 때 LED로 이 네일을 좀 붙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그 기사 접한 이후로는 다소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손톱 건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톱이요, 흰색이나 푸른색을 띠게 되면은 호흡기 질환이나 간 질환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가끔 주변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좀 선홍색을 떼야 되는데 흰색 부분이 좀 큰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호흡기, 기관지 이쪽으로 좀 안 좋으신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색깔이 흰색이나 푸른색 쪽은 호흡기 질환 쪽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이 좀 얼룩덜룩하신 분, 마치 멍든 것처럼 이렇게 된 손톱을 가지고 계시면요, 혈관염이랍니다. 이 손톱 밑에 있는 혈관 쪽에서 정확하게 피가 가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약간은 얼룩덜룩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혈관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 제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까만 줄 가신 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가운데서 매니큐어를 굉장히 오랜 기간 바르고 계신 분들은 이 증상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까만 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 있거든요. 좀 반투명한 까만 줄이요. 이것은 흑색종이라고 하는데 일명 우리가 손톱 죽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까만 줄입니다.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으니까 손톱도 좀 숨이 쉬어야 되니까요. 이 매니큐어 같은 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바르고 계시면 이게 생긴답니다. 이번엔 좀 아랫줄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게 좀 약간 있더라고요. 지금 제일 안쪽에 사이드에 있는 사진이죠. 이 울퉁불퉁한 모양. 지금 여러분들도 좀 손톱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봐서는 모르고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약간 울퉁불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이더라고요. 건선이라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갈거나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체질적으로 혹은 좀 물을 많이 드시거나 해야지 개선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손톱에다가 계속 매니큐어를 바르면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자주 빠진대요. 그리고 또 손톱이 잘 깨지는 분들, 요거는 갑상선 이상입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톱이 잘 깨진다는데요. 저도 사실은 손톱이 좀 잘 깨지는 편이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조금은 건강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적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톱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건강 상식 짚어드렸습니다. 네, 별아별아님 다행이세요. 서동색, 분홍색의 예쁜 손톱이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고 아이쿠 좋아라 하셨는데 그쵸,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또 지금 3989번님께서 주식 투자 골치 아파요 라고 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스까지 신경 써야 되네 라고 이야기를 좀 남겨주셨네요. 아, 지금 FL님께서는 그리스가 아니고 그지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아, 정말 지구촌의 증시 그리고 또 경제가 하나로 좀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 나비 효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수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 증시 힘을 못 내네요. 2070선을 이탈했습니다. 206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0선 현재 좀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까지 다시금 밀려 내려왔는데 오전장에는 중국이 좀 우리 증시에 힘을 내줄까 좀 도와줄까 싶었는데 중국은 홀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도 좀 혼풍을 좀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유독 좀 종목을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종목 가운데서는 원이 가입해서 한번 볼까요? 앞서서 포트 진단 가운데 테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문정식 운영형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IT 장비나 부품 쪽 오늘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원이 가입해서는 괜찮네요.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상승입니다. 13,750원권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사셨나봐요. 지금 매수가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20% 비중인데요. 진단 들어볼게요. 황정훈 과장님, 원희가 EPS는 어떻게 보세요? 예, 원희가 EPS 글쎄요, 좀 사신 가격을 보니까 오늘 사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좀 급하시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 전방 업체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반도체 장비들의 주가 흐름이 좀 모두 좋지 못했고요. 2분기의 실적도 관련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 원익 IPS까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가 워낙 좋게 됐었지만 그 이후에 좀 둔화가 되는 게 좀 확실히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작년도보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강하게 나오고 그럴 자리는 아니지만 실적을 발표하는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좀 지루한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이후에 2분기 실적 이후에는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그런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그런 추가적인 투자들 3D 랜드라든가 그런 좋은 소식들이 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긴 관점에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크게 뭐 작년도보다 실적을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안 좋은 흐름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지 않지만 당장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뭐 보유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 15,000원을 크게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뭐 비중을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보시겠고요.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전고점을 넘어갈 만한 그런 뭐 저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고점이 이제 16,400원이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신다면은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한 1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15,000원 부근에서 나오시는 게 좀 2, 3개월 동안 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익 IPS 다소 좀 굼뜬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질 때 보면은 들고 계신 종목,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 처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한켠에서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웃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삭 줍기 좀 해볼까 싶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매수 고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블루콤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블루콤 매수 고민을 올려주셨는데 연수야 사랑해님께서도 한국콜마하고 블루콤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고 함께 좀 올려주셨네요. 지금 블루콤 한번 움직임 볼게요. 약간 좀 밀려나는데요. 17,300원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루콤은 이 중국 쪽에다가 납품을 하는 대표적인 IT 부품사죠. 과연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될까요? 황정훈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IT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아주 견조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좋은 종목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블루투스 헤드셋이 이제 매출의 거의 한 80%를 넘기 때문에 블루투스 헤드셋의 실적이 뭐 이 종목의 주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스마트폰을 이제 뭐 그냥 뭐 핸드폰에다가 꽂아서 쓴다면 이제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이어폰이라든가 헤드폰을 이제 껴서 쓰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의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중국 스마트폰 쪽에 그런 납품이 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거, 또 베트남의 그런 신규 공장도 가동이 하반기부터 될 것이라는 점, 또 배당을 한 20-30% 많이 준다는 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고, 또 그 블루투스 헤드셋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실적조차도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측면에 또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측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에 대한 성장성, 배당주인 점,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23,000원에서 한 5,000원까지 전고점을 좀 넘어갈 만한 그런 좀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대 최고점이 작년도에 21,150원이었는데요. 그것을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니까 앞서 뭐 원익 IPS나 뭐 테스 이런 IT 관련 종목하고는 좀 흐름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장비와 부품 뭐 이런 차이점도 있긴 있는데 우선 블루콤은 좀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 증시 타파한 이후로 오늘이 조금은 좀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증시 분위기하고 연동이 좀 많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좀 크게 밀려나니까 많이 좀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 분위기도 보니까 오늘 약간은 좀 침울한데요.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살짝 들여다보니까 연기금이 아직까지는 좀 팔고 있던데 오늘 이렇게 좀 빠지면 오후장 한 2시부터는 수급 유입되지 않을까요? 기대를 살짝은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기대해 주시면서 나머지 2시간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좋은 장을 기대해 봅니다. 내일도 놀러 오세요.